우리나라 증시 지금 지난 작년 6월부터 빠졌어요. 빠진 지가 1년 4개월째 됐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조정도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 내성도 생겼고 이제 꺾일 일만 남았잖아요. 이 괴롭히던 것들 고물가, 고금리가 적어도 그런 걸 본다면 우선 코스피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님, 그 10월 초에 한번 빠졌다가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반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뭐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굉장히 많이 팔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20조 가까이 팔았었어요. 이게 상반기까지. 근데 갑자기 7월부터 좀 바뀌었어요. 7, 8월에 좀 주식을 한 5, 6조 사고 9월에 좀 팔다가 10월 들어와서 다시 한 3조, 4조 정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반기 들어와서 샀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환율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3,300에서 저점이 2,100이잖아요. 엄청 빠졌어요. 그것도 30% 이상. 30% 이상인데 외국인들이 보는 코스피로 환산한 지수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고점이 2,200이었어요.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1,300까지 갔다 왔어요. 환율을 반영하니까. 그럼 거의 반토막 났죠. 와.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가 훨씬 많이 빠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니까 지금 만약에 나중에 달러가 약해져서 원화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자기네들은 지금 지수대에서 주가가 안 올라도요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싸다는 매력이 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당연히 뭐 저평가됐다라는 인식도 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가 그 미국에서 IRA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인플레 감축법. 이게 여기서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중국을 공급망에서 빼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근데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사실 지금 제조업 국가로 보면은 대만, 인도,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정도인데 그 중에 중국과 경쟁이 제일 심한 게 한국이에요. 직접적으로 특히 배터리 같은 게 되게 심하잖아요. 제조업으로 뭐 완전 붙었죠. 붙었죠. 우리나라도 뭐 중국 때문에 망한 기업 많잖아요. 사실 미국은 그걸 안 쓰겠다고 하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 수혜주로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시진핑 때문에 또 산 것도 있어요. 3년임 되자마자. 3년임 되고 좀 놀라웠던 게 3년임 되는 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었는데 3년임 됐어도 주변에 그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공청단이나 좀 다른 파벌을 좀 한두 명 배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자기네 식구들로 다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나오고 나서 홍콩 증시가 그날 개장하자마자 폭락을 하고 외국인이 차이나 런을 하더라고요, 실제. 돈 빼버렸어요. 그 실제 뭐 기사에서도 보면 부동산도 뭐 150억 하는 아파트를 막 70억에 던지고 막 그냥 나가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일당 이제 1인 독재죠. 일당도 아니고 1인 독재가 되다 보니까 리스크 너무 커지고 우리 뭐 그 푸틴 대통령이 무슨 일 한지 알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 푸틴의 그게 그대로 시진핑한테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시아에서 맴도는 돈은요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걸 팔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옮겨간 돈들이 있었고 계속 매수를 해요. 지금 끝도 없이 사요. 오늘도 사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올해 상반기는 제발 그 생각만 했어요. 도대체 언제 살까?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저기 잠실 쪽 사는데 거기에 LA 사시는 미국 시민권이신데 사실상 한국 할머니들 있잖아요. 근데 LA에서 거주는 하세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너무 신나서 오신대요. 한국에. 왜냐면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지금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뭐든지 막 한 30% DC된 가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오시기도 하고 와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다 사서 약간 보따리처럼 막 사서 가시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런 분들도 체감할 정도일 텐데 아마 이런 어떤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싸 보이는 게 아닐까. 실적만 봐도.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중국발 리스크가 우리한테는 어찌 보면 수혜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얘기신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촬영일이 이제 11월 7일인데 요
발표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네. 그럼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 조금 나쁘진 않다. 네, 뭐 상승 쪽으로는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비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컸던 게 미국의 FMC인데 네. 그때 FMC에서 사실 좀 되게 애매했어요. FMC도.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페달 밟는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언급한 것까지는 좋은데 네. 아니 더 길게 운전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수치로 하겠다. 이 말을 넣어버린 거예요. 네, 또 뭐 시기상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한번 폭락을 했었죠. 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증시 놀라운 게 그런 악재가 있는데도 안 빠졌어요. 안 빠지고 지금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 네.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따라갈 정도로 좀 우리 한국 증시가 요즘에 강한데 뭐냐면 이제 한국 증시가 결국에 미국의 긴축 사이클에서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뭐 금리 올린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0.75를 4번이나 올렸고 네. 또 거기다가 지금 물가 오릅니다 한 지가 뭐 벌써 몇 개월이 지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되게 선반영이 너무 빨라요. 다 아는 악재는 이제 악재로 안 봅니다. 심리적으로 공포심을 갖고 있었던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무뎌졌다. 묻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물가도 결국 잘하면 꺾일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지난 올해 초부터 너무 올랐으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이게 연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물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특별한 이벤트만 아니면 올해보다는 좀 물가는 꺾일 거고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 속도를 어쨌든 줄이는 거 그리고 5%잖아요. 지금 기준금리 목표가 5%면 지금 4거든요. 네. 이제 1%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4까지도 견뎠는데 네. 고작 1%못 견디겠냐.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에서 4%면 2배 느낌이지만 네. 4에서 5면 뭐 25% 맞아요. 이 정도의 네. 느낌으로 그리고 그 받아들인다. 속도도 이제는 느려요. 올라가는 속도 네네, 자체도 네네. 그때 너무 빨랐는데 그렇죠. 이제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이언트가 아니라. 옛날에 뭐 울트라 네,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제 베이비로 가면 베이비로 가면 느낌도 좀 귀엽네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적응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연말까지 특별한 뭐 이런 악재들이 지금 나올 만한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급등장보다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한국 증시도. 그래서 그걸 좀 회복하는 흐름이 좀 연말까지는 조금씩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님 모신 이유도 사실 저희 채널은 부동산 쪽에 대부분 이제 관심이 네. 있으셔가지고 사실 부동산 하는 분들은 또 주식을 또 잘 안 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이 조금 있어도 부동산 사야지 막 이러고만 그러시겠네.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은 어쨌든 많이 좀 조정이 돼 네, 있으니까 맞아요. 이럴 때 한번 들어가 봐도 되나라는 걸 제가 여쭤보려고 모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지기도 했고 약간 반등도 했고 네. 내성도 좀 생겼으니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네, 저는 뭐 여전히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되게 많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증권사에 있지만 네. 증권사 막 부도설 돌았거든요. 부동산 PF 때문에. 네네네. 그게 사실 이제 레고랜드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난리가 났죠. 네. 이 금융은 신뢰잖아요. 네.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난리가 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한 번 더 휘청이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과거랑 다르게 우리나라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굉장히 안전해요. 되게 이렇게 보면 LTV도 보면 보통 이제 LTV 60% 정도까지는 해주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은행들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40%가 가장 많아요. 60%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제2금융권이나 그런데 좀 있지만 예,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도 주식 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으로 꺼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다. 한국의 네네네네. 부채 때문에. 모든 위기는 은행에서 오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은행의 부채 문제. 금융위기. 예. 네. 뭐 리먼도 그랬었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은행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한테도 물어봐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어쨌든 되게 그렇게 좀 리스크 관리 좀 잘 해놨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위기가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올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주가도 이렇게 비싸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2,300선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지금 작년 6월부터 빠졌어요. 빠진 지가 1년 4개월째 네. 됐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조정도 받았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 내성도 생겼고 또 이제는
이제 꺾일 일만 남았잖아요. 네네. 이 괴롭히던 것들, 고물가, 고금리가 적어도 그런 걸 본다면 지금은 좀 우리가 아래를 보기보단 조금씩 위를 보면서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부동산하고도 마찬가지인 얘기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은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모든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도 네. 뭐 5 정도 얘기하셨지만 네. 또 어떤 데서는 또 5.5 얘기도 뭐, 있고 맞아요. 또 어떤 데는 또 내년에 또 계속 올린다 뭐 이런 데도 네. 있는데 뭐 약간의 희망적인 부분을 그럼 보자면 이번에 어쨌든 성명서 쪽에서는 네. 약간의 좀 뭔가 조정,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던 거죠. 있었어요. 그 문구에 그 들어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게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어요. 그냥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네. 계속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런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지연된 효과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물가 때문에 금리를 세게 올렸는데 금리를 세게 올림으로 인해서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좀 명확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지연됐다는 건 뭐냐면 금리 올린다고 당장 경제가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 위축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게 몇 달 후에 위축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생겼다. 그건 뭐냐면 약간 좀 열어주는 거예요. 네. 아, 경기가 이러면 이제 네. 좀 너무 금리를 세게 올렸기 때문에 네. 경기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다. 아. 약간 우리가 네. 지금 잘하고 있는가. 네네네. 이 금리 올려서 뭔가 문제가 생겼나. 네. 그렇다는 얘기는 속도 조절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문구가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미국 증시가 갑자기 환호했죠, 사실은. 네. 아 이제 끝나나? 이제는 진짜로 끝나나. 근데 이제 파월 회장이 초쳤죠.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바로 더 세게 했잖아요. 주식시장 올라가면 아직 안 돼. 이래가지고 시기상조다. 그냥 꽉 눌러버렸는데 네. 어쨌든 성명서에는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두 개 다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같은 사람들이 같이 이게 한 약간 건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연준 의장을 운전수라고 하니까 네. 이제 경제를 이끄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뭔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성명서를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네네. 이게 나왔어요. 네. 근데 연준 의장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 뒷자리 아. 손님들을 흥분시키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비는 지금 네. 과속이라고 떴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진정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좌측 깜빡이 놓고 이렇게 하고 간다거나 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 일단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연준 의장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또 실수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욕을 많이 욕을 드셨겠죠. 진짜 많이 먹었는데 만약에 그 연준이 이제 물가가 좀 잡힐 것 같아서 속도를 좀 줄이겠습니다라고만 했는데 나중에 물가 또 안 잡혀봐요. 네. 뒷감당 또 못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여지를 또 남겨둔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긴장해야 그러니까 된다. 성명서와 내가 서로 약간 다르게 얘기해서 네. 더 여지를 모호하게. 두는 게. 네, 여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어떤 애널리스트분도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파월 회장도. 그러니까 파월 회장의 말이 더 신뢰가 안 가요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틀리더라도 뭔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창용 총재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되게 신뢰가 왜냐하면 가더라고요. 한국의 그 한국은행 총재들이 보통은 가이던스라고 하죠. 미리 언질 절대 안 주거든요. 네네네. 그냥 나오면 기자회견하고 그냥 이러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물가 보면서 할게요. 이러고 끝나요. 지난 총재님께서 네, 그때도 특히 막 금리 절대 나올 때 가이던스 안 줘요. 저도 쭉 보거든요. 이거를 3분 안에 할 얘기를 한 40분 정도. 맞아요. 네. 근데 이창용 총재는 다르더라고요. 네. 아예 그냥 목표를 맞아요. 딱 주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경제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일단 뭔가 가이던스가 있으면 틀려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그거 보면서 그리고 약간의 여지는 또 주긴 주죠. 네네네. 그리고 또 다음 회의에서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언지를 줄 거란 말이에요.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예측 이게 가능하다. 예측 가능해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걸 안 주면 근데 지금 파월 의장 가이던스 안 줘요. 안 주죠. 아예 안 주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때그때 데이터 보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도 그 말에 따라서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어쨌든 성명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왜 그 문구를 왜 넣었을까? 네네. 그런 걸 보면 긴축의 강한 어떤 사이클은 조금씩은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창용 총재님 가장 그 신뢰 갔던 부분은 네. 뭐 금융위기 뭐 이런 뭐 시스템 리스크 걱정되지 않냐라는 얘기에서 내가 IMF에서 맞아. 내가 거기서 왔다.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네. 저는 그 멘트에서 맞아요. 그냥
괜찮은데 예. 뭔가 좀 선장의 느낌이 좀 나는 예. 그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 있어요. 한국 관료 느낌이 좀 안 나더라고요. 네네 예. 확실히. 예.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3.5 정도 얘기하셨었죠. 그러니까 어느 그게 정도? 저는 우리나라가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는 4%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힘들어하죠. 미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낮아요. 미국은 저축도 그동안 좀 많이 해놨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가계부채가 글로벌 이게 평균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편에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특수한 케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 맞지만 지금은 당연히 그게 목표지만 네. 무조건적으로 연준만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또 언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 성향이 제가 청문회 때 좀 놀랐던 게 청문회 때 이게 질문들을 하잖아요. 네. 그때 보면서 이분은 약간 비둘기파구나. 매파는 아니구나. 네, 왜냐하면 네, 네. 물가도 우리가 잡아야 되지만 자기는 이 뭐라 그랬죠, 고용이라든가 성장도 좀 신경 써야 된다. 네. 약간 그런 멘트를 좀 하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금통위 할 때마다 조금씩 간간히 비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가 아직은 높아서 아직은 뭐 부양까지 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이창용 총재의 속성상 물가가 좀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나중에 인하까지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그런 스탠스를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연준 따라가지고 5%까지 올리고 네. 그럴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다만 이제 아직은 물가가 안 꺾였기 때문에 네. 한 번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0.25 한 번은 더 올릴 거는 같아요. 사실 그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지금 막 엇박자들이 막 나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 전에는 좀 한 방향으로 정부도 가고 네. 한국은행도 가다가 지금 뭐 갑자기 뭐 기금 만들고 막 돈 풀고 네. 어디는 또 금리 올리고 막 이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한국 상황이 좋지는 않다. 왜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네. 증권사들이 지금 뭐 대출 같은 거 다 막았다고. 네. 네, 지금 너무 지금 금융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 0.5 이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일단 지금 총재는 네. 우리나라 이번 10월달 소비자 물가도 아직도 5%대에서 꺾이질 않고 있어서 네. 일단 목표를 3.5로 잡아놨잖아요. 네네. 그 경로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3.5로 올려놓고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끝나죠. 네. 올해는 끝나고요. 내년에 이제 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년 초에 이제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좀 안정화되는 게 확실히 보이고 또 미국도 지금 연준이 어쨌든 지금 긴축 속도 완화하겠다고 한번 언급을 해놨거든요. 성명서에는 어쨌든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창용 총재의 특성상 내년에는 금리 동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 동결이 아니더라도 올려도 사자보다는 이제 내년에 한 번 정도 3.75 여기서 막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보는 또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좀 커졌잖아요. 네. 최근에 뭐 증권사도 좀 위험해질 네. 정도로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마냥 물가만 잡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으로 또 가고 있고, 근데 물가는 물가대로 또 잡아야 되니까 네. 그냥 부동산 위험하니까 금리 안 올려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어느 레벨까지 올리는데 그 취할 수 있는 카드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잡는 게 아니라 네. 저번에 보니까 그 RP라 그래가지고 네.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실제로 좀 위험한 금융기관에 채권을 사주는 거죠. 네네. 사주면 이제 돈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 금융기관은 환매 조건부니까 무조건 사줘야 돼요. 나중에. 네네네. 예, 그걸 이제 돌려받는 조건인데 어쨌든 그 순간에는 돈을 투입을 하게 돼 있어요. 단기 자금 운용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 게 이거 양쪽은 하면 어떡하냐 이 물가 오르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은 한국은행도 금리랑 별개로 금융시장 안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걸 안 해주면 나중에 진짜 어디서 터지기 시작하면 빈대 잡으려도 초과상금 다 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초기에 이거 진화를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병행하지 않을까. 좀 어쨌든 이제 긴축 기조 자체는 너무 이랬다면 완만하게 가는 사이클로 좀 가는 그런 구도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